성인의 사망을 이르게 하는 질환 중에서는 폐암 다음으로 많은 질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는 경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간암은 간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총칭합니다. 전이성 간암이 있을 수 있고 원발성 간암이 있을 수 있는데, 간암하면 주로 원발성 간암을 얘기하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발생 빈도순으로는 여러 가지 암종 중에서도 5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성인의 사망을 이르게 하는 질환 중에서는 폐암 다음으로 많은 질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성에게서는 아직도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종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게 B형 간염, 그리고 또 C형 간염, 다른 간 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이 생기는 그런 조건들이 있겠는데, 동남아 국가에서는 B형 간염이 많고 서구 국가에서는 또 C형 간염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조기 검진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간암의 증상은 없는 것이 증상입니다. 내용이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부상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기존에 있던 B형 간염 같은 증상들이 악화가 되고 황달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정기검진할 때는 초음파가 제일 중요하고요. 초음파 외에도 필요하면은 CT 그리고 MRI 같은 방법을 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이 되면 양전자 단층 촬영 같은 게 추가적으로 다른 데 전이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간경변 자체는 초음파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간 섬유화 검사 같은 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에는 간을 자르는 절제가 있을 테고, 간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공여자의 간을 이식하는 간이식 방법 2가지가 있을 텐데, 간 공여자는 친족이나 아니면은 사체 공여자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공여자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적을 테고, 가능하면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것도 전체 간암 진단 환자의 25%에서 30%밖에 절제 기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과에서,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항암 치료나 고주파 열 치료법, 항암 색전술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꼭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간암이 발생하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 인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간암의 이식에서는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B형 간염이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오인할 수는 있는데 후천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리 검진을 하고 예방하는 예방주사나 그런 예방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간암은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런 게 있는 만성 간염 환자에서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초음파, 그리고 또 필요하면 CT나 MRI 등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면은 그만큼 치료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도 만성 간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암에 딱히 이렇게 어떤 식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성 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는 경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혈당을 갑자기 올려서 지방간 유발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거나 그러는 식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간경변이나 그런 상황에서 복수가 차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짠 음식 먹지 않게 하는 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고혈압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기검진할 때 내과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의사항들을 귀담아 들으면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고, 특히 만성간 질환이 있으면 초음파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기 검진을 해야지 되고요. 주기적 진료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러는 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이제 의미 없이 먹는 약들이 많은데 다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분해돼 나갑니다. 거의 모든 약물의 한 70% 정도는 간을 통해서 분해돼 나갈 때고, 나머지는 그 콩팥을 통해서 분해돼 나갈 텐데, 그만큼 간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일반 감기약 같은 거를 오용할 때도 그렇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의미 없이 먹는 다른 한약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약물에는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